와, 투싼에도 없는 사륜 하이브리드 스포티지에 넣어준다고? 아니, 친환경차 인증 혜택까지 180만원에 가까운 혜택을 받아. 안녕하십니까, 김벤츠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소식은 스포티지 사륜구동 하이브리드가 정식으로 나온다는 게 공식적으로 자료가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공개된 팜플렛을 통해서 내외관 세일즈 포인트가 어떤 거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떠한 옵션 선택이 가능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 언제 공식적으로 출시되고 기자 시승회까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사륜 하이브리드 출시 소식입니다. 정식으로 이제 출시되는 걸로 이제 팜플렛이 공개됐는데 사전 예약을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동시에 받는다는 겁니다. 이 7월 6일부터 받을 예정인데 이제 당장 다음 주에요. 오늘도 이렇게 팜플렛 자료가 쏟아졌죠. 하이브리드 8월 초면은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은 7월 중순부터 출하가 되고 사륜 하이브리드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좀 늦을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사륜도 하이브리드를 넣어준다는 게 상당히 고마운 거죠. 근데 왜 주목할 만하냐, 투싼 사륜 하이브리드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소렌토만 사륜 하이브리드가 SUV에서는 나왔습니다. 친환경차 세제 인증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소세 143만원, 뭐 취등록세 40만원 환급, 그런 거가 없어요. 180만원 정도가량 그 혜택이. 그런데 그냥 출시를 해버렸습니다. KN 하이브리드 어떤가요? 사륜구동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없어요. 3.5 가솔린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스포티지 사륜구동 하이브리드가 주목받는 부분이고, 기존의 어떤 친환경차 세제 혜택 180만원 정도까지 다 받아서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스포티지는 어떻게 해서 사륜 하이브리드를 인증을 받았을까? 소렌토도 뭐 2륜 포함, 4륜 포함 다 인증 못 받고, 투싼 같은 경우는 18인치 빌트인 캠 넣었을 때 15.8, 이 수치가 뭐냐면 소형 기준으로 했을 때 15.8을 간신히 넘어야만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륜은 아예 출시도 안 했고 친환경차 인증도 아예 받을 수 있는 수치 자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스포티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15.5까지 돼요. 15.8을 만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싼은 안 돼요. 소렌토는 15.8 기준 자체를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륜을 넣었을 때 약 1.6 정도가 빠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KA 같은 경우는 15.2 수치가 되는데 역시 사륜을 넣게 되면 15.8을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포티지 투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6.2 기준으로 17인치로 가면서 0.9를 더하고 사륜으로 가기 때문에 1.6을 뺍니다. 그럼 15.5예요. 그러니까 15.8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쭉 계산해보면 사륜구동에 18인치 빌트인까지 넣어요. 14.2가 됩니다. 아예 불가능하죠. 15.8하고는 아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환경차 인증을 받아서 세제 혜택까지 된다고 해요. 팜플렛 기준으로. 과연 어떻게 되냐. 올 1월에 친환경차 세제 혜택 인증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7월부터는 소렌토도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륜을 받게 돼요. 4륜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표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기존에 1600cc 미만이었던 소형 기준에 15.8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차량 사이즈를 기준으로 만족만 하면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형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더 완화가 되는 거죠. 중형으로 되면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SUV 대부분이 소형도 그렇고요. 폭 1.7을 대부분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대부분 중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4.3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차량 자체 기준으로 15.8이 아닌 14.3으로 완전히 완화가 되었어요. 거의 1.5 정도 수준으로. 이제는 이제 스포티지도 적용되고 투싼도 기존 하이브리드도 세제 혜택에 해당되고, 올해 7월부터는 사륜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2륜 하이브리드가 소렌토의 세제 혜택이 돼서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143만원 정도 내려가고 취등록세 따로 별도로 나중에 차 사게 되면서 40만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그럼 대형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렌토 자체가 14.3을 간신히 2륜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중량이 높은 팰리세이드나 카니발이 아예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2000cc 이상의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어렵다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전보가 그러면
2.0을 초과하면 되지 않냐. 정식 사양으로는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나오는데 예전에 소렌토 처음 나올 때처럼 혜택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정리해봤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은 하이브리드가 왜 이렇게 인기냐? 제 생각에는 예전보다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니로거든요. 16인치, 18인치 연비 엄청나죠. 그리고 차량 가격도 생각보다 낮아요. 기본 시작 가격이. 근데 출력은 지금 보시면은 105마력에 모터 출력이 있기 때문에 약 150마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출력은 좀 딸려요. 지금은 1.6 가솔린 터보 하면서 180마력에 추가적으로 50마력 정도가 돼서 모터도 이제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230마력 정도 되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수요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특히나 디젤 수요, 가성비 디젤이 있었는데 그런 수요도 가져오고 출력도 기존 디젤보다 더 높아지고요. 이 사진이 투싼 하이브리드 사진이에요. 보시면 어떤가요? 뭐가 없나요? 투싼 가솔린에는 배터리가 이 부분에 있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를 뒤쪽으로 따로 별도로 빼거든요. 12V 납 배터리를. 근데 이 배터리가 문제가 뭐냐면 방진이 돼요. 차키, 스마트키 있을 경우 차 문도 안 열리고 시동도 잘 안 걸리고 하는데 이런 품질 문제도 개선을 시켜줍니다. 이제 하이브리드가 10년이 넘게 됐어요. 이제는 납산 배터리라고 12V 배터리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통합을 해서 방전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니로 같은 경우는 개인 최초 고객에게 평생 보증하는 고전압 배터리 그런 시스템도 보증 프로그램도 했었어요. 그리고 10년 20만 킬로 무상 보증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줬고 7인치 클러스터군요. 디자인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품질을 개선해주고 상품성도 개선을 해오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230마력짜리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공개된 팜플렛을 통해서 내외관 세일즈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죠.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 그 다음 심플하고 안정적인 후면 디자인이요. 보다 강인한 인쇄의 차별화된 그래비티 모델도 나왔어요. 이전 스포티지 구형 모델도 그래비티 모델은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강화된 상품성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건 투싼하고는 좀 차별화된 경쟁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공조전환 조작계, K8에 들어간 그런 방식, 터치 타입의 디스플레이 역시 같이 넣어줬어요. 하이 콘솔 적용했어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넣어줬다고 해요. 시계성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시보드를 약 2-3cm 정도 낮췄어요. K8도 스파이샷이 이제 촬영이 됐는데 보시면 어떤가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에 폭 감싸듯이 일체화된 디자인처럼 돼 있어요. 기존의 스포티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약간 투싼하고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센터 콘솔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무선 충전 장치도 이쪽 센터 콘솔 앞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컵홀더가 이렇게 개방형인데 이렇게 회전형 타입으로 나오고 수납도 넓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펠리세이드도 적용되었었고 모닝에도 적용됐던 거예요. 대시보드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가지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드그레인, 사출입니다. 플라스틱인데 좀 나무 느낌을 나게끔 하는 게 있고 뭐랄까 도트 타입의 맨들맨들한 그런 게 있어요. 우드그레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K5에 적용된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됐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K8에도 좀 비슷한데 그거 정도 수준이 될지 아니면 K5 수준인지는 한번 실제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내 사진이 이제 보시면 이거 어떤가요? 하나는 퀼팅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격자무늬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좀 더 고급 사양, 또 하나는 좀 일반적인 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전체적인 일정을 달력에 넣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가격표 옵션이 아마 5일 정도에 공개될 예정이고 온라인 신차 발표 월드 프리미어죠. 이게 사전 계약이 6일부터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출시는 2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자 시승회가 29일 날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일정을 참조를 해주시고 발빠르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도움이 되셔서 이쪽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구독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